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법규 기출문제 올해 시험에 네, 대해서 대해서 어땠는지 전체적인 총평하고 그다음에 각 문제별로 좀 해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네 문제 나왔죠. 네 문제 나왔고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다 판례에 기반한 문제들이고 10점, 15점 뭐 이렇게 끊어서 다들 쟁점을 하나하나 물었고 행정법 쟁점, 그 다음에 개별법 쟁점들이 비교적 골고루 균형 있게 나온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쉬운 아니었고 그래도 수험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정말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스터디에서 한 번씩은 접해봤을 만한 그런 쟁점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 1번을 보면 물음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물음은 지금 일단 첫 번째 이제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해서 부작위를 한 것입니다. 부작위를 했고 부작위를 했으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대표적인 그 소송 수단으로 해서 의무이행 소송, 의무이행 심판으로 그다음에 민사 소송은 좀 어렵다, 가처분 제도는 좀 준용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하면 무난할 것 같고 다만 여기 이것을 이제 거부로 봤을 때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면 되겠죠. 이걸 만약에 이제 거부로 보느냐, 그다음에 또는 부작위로 보느냐, 뭐가 정답이냐 이런 거는 출제위원만이 아마 아실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땐 뉘앙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좀 더 가깝지 않는가 생각은 되지만 판례 보면은 불복 방법으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두 가지 다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어느 것을 선택해서 쓰시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배점은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작위로 갔을 때는 의무이행 소송이나 그런 다른 불복 방법까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했을 때도 거기까지 써주면 좋은 건가요? 거기까지 써주면 좋죠. 거부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이 의무이행 소송까지 언급하는 것도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 심판, 그 다음에 취소 소송, 그 다음에 의무이행 소송, 그 다음에 가처분까지도 언급하면 15점이 꽉 찰 것 같습니다. 물음 2번은 지금 이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느냐, 곧바로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고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무작정 소송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제가 실무적인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나마 좀 하나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수용은 있었거든요. 토지에 대한 수용 제기는 있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수용이 있었으니까 농업 보상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고 실제 변호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도 달면 정말 좀 깊이 있는 답안이 될 것 같고 다만 그 부분까지 쓰신 답안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내는 방법이 이제 보상 항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이 없기 때문에 재결 절차 없이 바로 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로 언급을 하면 충분할 것 같고 토지보상법상 규정, 그다음에 재결 전치주의 이런 거를 곁들여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판례로 많이 봤던 그 자녀지랑 많이 나온 그 판례, 그렇죠. 그거를 농촌으로 좀 바꿔서 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요 관련된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물음 3번은 좀 이론적인 문제인데 자녀지 수용 청구 관련 근거 조문, 그다음에 의 이런 것들, 그다음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 대표적이니까 형성권을 써셔야 되고 기본서에는 공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하고 대별되는 공권이라는 답안이 내용이 기재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인정 요건 같은 경우에는 가치 하락과 달리 시행령에서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한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포섭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포섭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 수험생이었으면은 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 요건을 쓰면서 되는 쪽으로 포섭을 했을 것 같고요. 법 규정만 좀 잘 써줬으면은 충분히 충분한 문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번은 좀 꼬아서 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서부터 내용에 보면은 토지가격 비준표에 적용된 수치 말고 다른 수치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평가사님들이 검증 의견을 받아서 다른 수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대법원 판례를 묻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가보면은 제소기간하고 하자승계까지 같이 묶였어요.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제소기간 물음 1번은 제소기간 준수하는 부분이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의 성격이 행정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을 놓고 보면 제소기간은 지났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 기간 그 이의 신청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는 또 90일이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3년 연속 거의 나오는 그쵸. 그렇죠.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방향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논리가 있고 그다음에 하였다라고 하더라도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강사님들 쓰신 것도 보면 두 가지 다 케이스를 나눠서 쓰신 분도 있고 제가 쓴 답안은 준수하였다는 쪽으로 썼는데 준수한 것은 이제 서울 고등법원 판례를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부분도 있는데 실제 개별공시지가 이런 이의 신청을 통지서를 할 때는 이의 신청에 별도의 기간을 설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실무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달랑 결과만 통지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실무례를 비춰보면 제소기간 준수했다는 것이 국민들 권익에 부합하겠죠. 왜냐하면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게 90일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냥 행정법 논리대로 90일 지났으니까 너 이의 신청했다 하도록 각하해버리면은 국민한테는 잠깐 어떻게 보면 불이탁. 그렇죠. 될 수가 그리고 있어요. 이 신청이 우리야 공부하면서 보지만 그냥 국민들이 이게 강학생 이의 신청인지 그렇죠. 뭐 행정심판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네,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소송은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심리상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카페에 예시 답안 올려드린 거 보면 거기 고등법원 판례, 그다음에 거기다 더해서 지금 이제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조문이긴 합니다만 행정기본법에 보면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또 90일 안에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게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문까지 쓸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 취지, 그다음에 실무적인 예, 그다음에 서울 고등법원 판례 이런 거 비춰봤을 때는 준수했다라고 볼 수도 충분히 논리가 있어요. 네, 논리가 있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의 신청은 행정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 통지로 보면은 이 기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가에서 이게 됐냐 안 됐냐 좀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게 뭐 정답이다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양측 모두 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무릎 2번은 저희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하자승계 쟁점인데 하자승계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지금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토지가격 기준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위법한 건 아니다. 평가사님들이 검증이 있으면 균형을 고려했을 때 다른 수치를 적용해도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선행 요건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없는 없으니까 거죠. 예, 뭐 그러니까 하자 승계도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팁을 하나 좀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 갑의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이 있었다 물음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았다 이런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통지를 받고 다투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고도 다투지 않았으니까 수익 가능성이 너는 너 참아야지 그 정도면 그러니까 수익 가능성 부분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부분도 그 다투지 않았다라는 워딩으로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점에서 고려해도 하자승계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아마 출제위원회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자승계라는 쟁점은 옛날부터도 많이 나왔고 많이들 공부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냥 네. 요건만 쓰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 포섭 같은 것도 좀 잘 해줘야지. 그렇죠. 차별화가 아무래도.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뭐 이런 중요한 쟁점들은 하자승계의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 그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 구제의 충돌 문제다. 뭐 이런 그 추가적인 워딩까지도 따로 칼을 가는 수험생들이 있을 만큼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안 포섭을 충실하게 잘하신 부분들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100점도 20점이니까 그렇죠. 그걸 다 채우려면 전통적으로 하자승계는 대부분 10점 정도가 예, 나왔었는데 그렇죠. 10점, 20점? 20점 정도 그걸 해서 채우려면 빡빡하게 충분하게 잘 쓰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3번은 과징금이 이제 처분의 내용이니 과징금이 어떤 건지 특히 뭐 변형된 과징금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문제여서 감액 처분이기 때문에 학설 쓰고 판례 입장은 감액된 원처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실제 판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21년 4월 1일자 2천만 원 처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워딩까지 하면은 좀 정말 있어 보이는 거고 헷갈린다 하면은 감액된 원처분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스터디에서도 문제를 드렸던 거고 이게 행정심판하고 차이점이에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부 감액 결정 자체를 해버리는 거죠. 일부 그쵸. 인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천만 원인데 생각해봤더니 1,500만 원 정도만 적정하다 그러면 실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1,500만 원을 결정을 해버려요. 예, 그렇지만 법원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법원은 이제 사법부고 이거 결정하는 거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나 또는 뭐 재량 행위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잘못이 있는 부분은 내가 깎아서 최종적으로 행정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판결에 적고 행정청이 그걸 보고 다시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논의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건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변경의 의미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취소해서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인 거죠. 행정심판 같은 거는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같은 해도 행정부니까. 또 일부 취소를 해도 분립상 권력 분립상 그렇죠. 상관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없는 거죠. 법원은 이제 사법부의 측면이니까. 그리고 물음 1 같은 거는 이제 저도 시험장 들어갈 때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뭐 이런 맞아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2년 연속 나왔는데 안 나오겠지. 맞아요. 근데 또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을 하셨을 텐데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마음 편안히는 안 계셔지겠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3개월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제 4번은 약술형이어서 이론에서 잘 많이 다뤘던 문제라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서는 뭐 많이들 묻지는 않는데 25조 성실 의무 관련해가지고 뭐 감정평가의 뭐 공공성이라든가 그다음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해주면 10점을 충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윤리 관련 문제는 올해 이론에서도 또 나왔었던데 네. 올해는 윤리 관련된 문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원래는 토지보상법이랑 행정법에서 문제가 좀 나오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점점 이제 간평법이나 그런 거 타당성 조금씩 제도라든가 건드는 것 개별법에, 같아요. 네, 개별법에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개별법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문제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문제는 이론을 공부 좀 했으면 쓸 수 있던 것 같아서 충분히 문제 4번 정도는 네. 잘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12월의 영광 카페에 그 예시 답안하고 총평을 따로 올려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말로 그냥 따라가기 힘드셨던 분들은 거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법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